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두고 노사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쪽에 있는 게 소상공인들인데요.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원회의가 지금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 재논의하겠다는 취지인데 뭐 방금 저희 기자도 전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분위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부딪혀 있는 부분이고 특히 노동계가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를 그렇게 결정하는 건데 이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정부가 좀 바꿔보겠다고 초안을 냈습니다. 개편안에 초안을 냈는데 개편안 내용을 보면 두 개로 이걸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는 구간 설정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결정위원회 두 위원회로 나누고 구간 설정위원회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노사 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결정위원회에서 이제 여기는 노조 그다음에 노조 측, 사측 그리고 이제 정부 측 이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범위 내에서 그걸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한 번 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건데 이 문제에 지금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부분에 노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사측은 사실은 요 구조에 대해 정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회의에 들어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오른 그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분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구간을 설정한 다음에 그 구간 내에서 또 정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노동계는 이제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영계는 그렇다면 이제 이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뭐 100%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영계 측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노동계는 이 자체를 원점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건 안 되고 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구조로 바꿀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노동계가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 기자도 전하기는 했는데 지금 경영계 쪽에서는 이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이 개편안 자체보다는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영계가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서 회의를 계속 진행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다음부터 개정할 거냐, 개편할 거냐 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모임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럼 풀어나갈 거냐 하는 부분 충돌되는 지점을 좀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돼야지 저렇게 고성만 오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도 끝나게 되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노사가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잠깐 입장이 조금 다른 소상공인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주된 얘기가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 그리고 주휴수당을 폐지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최저임금이 너무 똑같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편의점, 그다음에 식당,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분야를 다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소상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주인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어서 거의 힘들 마당이고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소상공인들 소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게들 있잖아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식당 중에도 소규모로 운영되는 식당들 이런 식당들은 조금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등해서 지급해달라는 것이고요.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원래 주휴수당을 이게 30년 전부터 주휴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명확하지 않게 규정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범위 안에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법에는
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네. 시행령으로 정부가 이거를 집어넣기로 했어요.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집어넣지 말아달라. 네. 또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그러면 최저임금 차등화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기자 리포트에 잠깐 나왔는데 이게 5가지 정도 범위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업종별로 그럼 차등화 시킬까? 네. 또는 그 기업의 규모. 또는 지역별로, 뭐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나누겠죠. 나이별, 그다음에 내국인, 외국인 이런 5가지 정도 변수를 가지고서 차등 지급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또 현장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홍남기 부총리 말에 의하면 이게 실제 적용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잘라서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등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주휴수당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는 거는 이거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면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있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계속 맞춰서 줄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왜냐하면 회사마다 약간 다르게 주거든요. 주휴수당을.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는 지금 현재 구조로 가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금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넣지 말고 알아서 본인들이 기업별로 또는 업체별로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상황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견이 좁혀질 것 같진 않고요. 당장은. 앞으로 정부가 현장을 끌고 갈 만한 이 소상공인들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좀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상폭을 약간 줄이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해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정부가 입법한 게 있어요. 그게 소상공인 기본법입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입법을 했는데 아직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정부와 여당이 국회 통과를 하도록 해서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든다. 법적 어떤 제도적 체계를 만드는 방법에 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소상공인 담당 부서도 만들고요. 정부 내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받고 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좀 적극적으로 듣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많은 지적이 나오는 게 지금 정부의 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 방안들이 어느 누구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게 겁니다. 참 어려워요, 사실은. 네. 최저임금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안은 나오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노동계도 사실은요, 최저임금 뭐 속도 조절론 정부가 얘기하니까 또 정부에 막 비판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최저임금 위원회를 2개로 나눠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동계가 또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양측 의견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서로가 양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 의견만 전폭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사용자든 노동계든 한 발씩 양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는 그 중간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남기 경제팀이 어떻게든 현명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